그래서 오늘은 이 코플레이의 핵심 가치 이것을 이해시켜 드리는데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코플레이의 차별성이죠. 여기 처음 오신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기존에 이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들어요? 코플레이에서? 이런 일개죠. 에이, 그거는 싫어하는 얘기죠. 1인 1계정을 풀어줬으면 좋겠죠. 어떻게 1인 1계정이 마음에 들어? 네. 솔직하세요. 어떤 게 마음에 들어요? 원금 인출. 예? 원금 인출. 그렇죠. 원금 인출이 자유롭다가 제일 솔직한 표현이에요. 첫 번째. 왜? 심리적 부담감을 덜으니까. 아차, 여차, 이크 하면 빼면 되니까. 딴 사업은 못 뺍니다. 계약기간 300%, 400%, 순환 마케팅 뭐 이런 것 때문에 원금을 못 빼요. 못 빼는 이유도 그럴듯해요. 원금을 갑자기 빼게 되면 회사의 재정 건전성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계약기간을 둡니다. 300% 될 때까지 못 뺍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맞는 것 같아. 회사가 안전해야지. 그럴듯해. 근데 그것은요, 돈을 잠궈 놓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일종의 착시를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원금 인출이 자유롭다는 게 일반인들이 접근하기가 가장 심리적 부담감이 작아요. 또 있다면 안정된 소득. 맞아요. 안정된 소득. 어디 갔죠? 또 있다면 네, 그거 솔직하지 못해. 실체가 있건 없건 회사가 굳건하게 돈만 잘 주면 되는 거지. 클래스가 다르다. 누구예요? 저요. 진짜 이거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들, 다단계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헤이! 길 가는 사람 100을 자꾸 물어봐요. 다단계가 좋은지. 왜 나빠요, 다단계? 얘기를 해주나. 세상이 다단계는 전부 다단계인데.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나쁜 거예요. 나쁘세 바로 가르치지만 아는데 잘못 인식하니까 그건 나쁘다 그러지. 맞습니다. 정답이에요. 자, 다단계가 나쁜 게 아니에요. 다단계, MLR 마케팅, 네트워크 마케팅, 저는 플랫폼 사업이라고 얘기하고 1인 기업이라고 얘기하는데 듣는 사람은 그러니까 다단계네. 이제 이렇게 반문을 해요. 자, 그러니까 다단계인데 다단계는 다 나쁘다는 걸로 인식이 돼 있어요. 근데 MLR 마케팅, 네트워크 마케팅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소비를 통해서 소득을 얻겠다라는 게 본질적 가치예요. 맞죠? 광고 마케팅 회사와 우리 같은 소비자가 그것을 구전 광고를 통해서 하니까 내가 광고비와 유통마진을 나눠서 받는 거예요. 좋은 거죠. 좋은 건 소득을 얻게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떻게 만들어요? 다단계 판매원을 만드는 그리고 사재기 안 하면 안 되게끔 만든 회사들이 나쁜 거죠. 그래서 나쁜 건데. 소비를 통해서 소득을 얻는데 왜 사지 않거든요? 그런데 교묘하게 함정과 독소 조항을 파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다단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저는 단단계 변호사의 빵집 주인이라고 가정을 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제품과 상품과 저의 신뢰 기술을 단단계로 전달을 마찬가지예요. 그래야 영업을 해야 고객이 들어와요. 유저가 생겨요. 모든 사업은 다 유저를 보여요. 이쪽은 다단계라고 생각하죠. 자, 여긴 다단계인데 저 똑같이 다단계로 내가 갖고 있는 상품 홍보합니다. 단단계 맞죠? 사장님도 그 뒷분한테 단단계로 전달을 합니다. 여기도 뒷분한테 단단계로 전달을 합니다. 똑같은 일을 반복을 해요. 그런데 이쪽은 수입이 단단계에서 끝나요. 마르고 닳도록 늙어 죽을 때까지 단단계로 영업을 하고 홍보를 하고 마케팅 비용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단단계로 전달이 됐는데 수혈이 돼서 나한테 와요. 똑같은 일을
반복했을 뿐인데. 다단계하지. MLL 마케팅의 본질적 가치. 다단계 MLL 마케팅이 나쁜 게 아니다. 나쁜 게 아니다. 그것을 다단계 판매원을 만든 그놈들이 나쁜 거고,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혁신적인 기술이에요. 근데 왜 비트코인 하면 안 돼? 라고 돼 있냐. 피라미드 있죠. 자석료 3만원짜리를 300만원에 돌려막기 했다. 과거에 있었던 금융다단계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포장을 한 금융다단계에서 피해를 많이 본 사례가 있었다. 즉 유일한 구조는 뜻인데, 이 네트워크 마케팅 하면 돈을 못 번다, 돈을 까먹는다라고 했던 것은 보상 구조에 함정이 있어서 그래요. 이런 함정이 없는 네트워크 마케팅의 툴, 한국의 문화를 알고요. 레벨이 틀리고 클래스가 다르고 그것 때문에 반세. 앞으로는요, 디지털 콘텐츠 이 크리에이터들이, 개발자들이 블록체인으로 이제 게임을 만들고 드라마를 만들고 모든 걸 그렇게 합니다. 음악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까지는 뭘 만들어냈어요. 콘텐츠를. 그래서 구글과 애플에 올려놨어요. 올려놨는데 이것을 남들이 마음대로 카피를 해요. 저작권 보호가 안 돼. 지적재산권이. 그래서 블록체인으로 만들어서 저작권을 보호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은 올려놔도 내 콘텐츠가, 내 상품이 얼마나 다운로드가 되고 얼마나 매출을 올리는지 구글과 애플이 공개를 안 해요. 주는 대로 받아먹어야 돼. 그런데 블록체인으로 이 콘텐츠를 만들면은, 블록체인 플랫폼에 올려놓으면은 실시간으로 매출이 정산돼서 나한테 수익으로 돌아와요. 또 이 세상에는 결제를 못해서 한국 드라마, K-팝을 못 듣고 못 즐기는 사람이 절반 이상이 많아요. 결제를 못해서. 돈이 없어서? 아니요. 은행 계좌가 없어서. 70억 인구 중에서 은행 계좌가 없는 사람이 절반이 넘습니다. 걔네들도 K-팝 좋아하고요. K-드라마 좋아해요. 광팬이에요. 아프리카 애들도 동남아 애들도. 그런데 카드가 없어. 비자 카드, 마스터카드가 없어. 이거를 블록체인화하면 스마트 모바일 하나 가지고 자유롭게 결제를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놓은 게 코플레이니까 디지털 콘텐츠를 만드는 업체들이 야, 구글에 일단 기대 가자. 애플에 끌려가자. 대신 대항마가 생겼다. 코플레이라는 회사가 생겼어. 여기에 들어가자. 여기에도 다리를 걸치자. 어떤 회사는요, 제가 회사 이름 모르니까 못 밝혀요. 다만 컨텐츠 중에 게임도 있고 드라마도 있고 음악도 있고 웹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 중에 대단히 유명한 한국의 컨텐츠 개발 업체가 이 코플레이에 자기네 상품을 런칭하는 게 아니라 재단의 구성원으로 들어오려고 시도를 하고 있어요. 회사 주인이 되겠다. 이런 일이 앞으로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점점 이 재단이 베이스가 단단해지고 튼튼해지고 강력해진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는 치약 칫솔 팔고 화장품 팔고 건강식품 팔고 채굴기 팔고 코인 파는 다단계가 아니다. 한류 문화 콘텐츠를 전 세계에 알리는 클래스가 다른 사람이다. 스케일이 다르고 레벨이 다른 사람이다. 그래서요, 쭉 설명을 하면은 그래, 글쎄, 그런데 다단계잖아. 그래, 다단계는 있다. 다단계로 알아들어라. 그래, 다단계로 알아들어도 돼. 네가 아는 그런 다단계 아니라 고급 다단계야. 고급 다단계야. 이렇게 한번 쏴붙여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한번 알아두세요. 방문 판매, 우리나라 법령입니다. 우리나라 법령은 참 까다롭게 그지없는데, 방문 판매법에 보면은 다단계 판매라는 용어가 나오고요. 다단계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네,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나라 법령을. 찾아보면은 다단계 판매는 하위 판매원을 가입시킴으로써 내가 거기에 의해서 나온 매출의 수당을 받는 구조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되어 있어요. 방문 판매법에. 네트워크 마케팅은 정보 전달을 통해서 광고비나 유통마진을 수익으로 돌려받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굳이 나눈다면은 뭐예요? 네트워크 마케팅이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냥 싸잡아서 다 다단계라고 하죠. 근데 이러한 법적인 문제도 한번 상식적으로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은 분명히 원금 인출 자유고 안정된 소득이지만 더 재밌는 거는요. 수익 창출 구조가 돈 벌 거리가 너무너무 많아. 지금 4가지거든요. 앞으로 2가지가 더 생기고요. 또 생기고요. 계속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어떤 어르신은 오셔가지고 우리 7% 주는데 애게 7%밖에 안 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가장 작은 분이 계세요. 왜? 테헤란로 가면 30% 주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현저히 작거든. 거기다가 이 수익률 계속 내려갈 거거든요. 우리는 계속 내려갑니다. 이자가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이걸 내가 설명드릴 거예요. 조금 있다가. 수익률 계속 내려가요. 그런데 우리는 수익률이 어떤 하나의 수익률이 아니라 수익률 자체는 돈 벌 거리 중에 딱 하나밖에 안 돼요. 지금 4가지가 있죠. 채굴 수익 있죠. 그 다음에 마케팅 수익 있죠. 거래소 시세 차익 있죠. 호텔 게임 수익 있죠. 4가지 있어요. 5번째는 FX 마진 수익이 있고요. 6번째는 FX 마케팅 수익이 있습니다. 우리 금융 플랫폼이 두 개가 들어오는데 2개 중에 하나가 넥스핀이라는 FX 마진 플랫폼인데 거기도 다단계예요. 마케팅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 FX 마진 거래 매니아들은 일본과 중국이 전 세계 70%를 차지해요. 그 사람들이 콕으로 무조건 들어올 수밖에 없다. 왜? 자기네 플랫폼을 이용하려면 KOK 월렛을 지갑으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강제로. 그러면 넥스핀은 뭐 때문에 굳이 콕에 들어왔느냐? 콕에 유저가 많거든. 그리고 콕에 미래가 밝거든. 그러니까 콕의 인원을 자기네 플랫폼으로 땡기려고. 그럼 콕은 인원만 땡겨주고 손해를 볼 것이냐? 그깟 매출의 수수료만 받을 것이냐? 아니요. 야, 좋아. 줄게. 대신에 마진거래 플랫폼에 들어가려면은 우리 콕을, KOK를 창구로 들어와서 링크로 넘어가야 돼. 통로를 이용해야 돼. 그럼 들어와서 스테이킹 안 해도 돼요. 강제성 없어요. 근데 들어오면은 지갑을 사용하면 어라? 여기 스테이킹 모델이 있네? 여기서 수익이 나오네? 그럼 수익 가지고 내가 나온 수익으로 FX 투자를 하면 부담이 없잖아요. 자동적으로 이 FX 마니아들이 우리한테 들어옵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수익 창출이 많아요. 앞으로 점점 더 많아질 건데 이 모든 걸 통틀어서 하나로 비교를 한다면 뭐다? 인쇄소득이다. 인쇄소득. 그런데 말이죠. 인쇄소득은 누가 만들어주느냐? 누가 만들어주느냐? 회사가.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플랫폼을 개발하고 만든 사람은 콕 재단입니다. 그리고 발전시키고 계속 디벨롭 시키고 글로벌화 만드는 것도 재단입니다. 근데 이 플랫폼을 완성시키는 것은 누구 몫이냐? 우리예요. 우리가 완성을 시켜야 돼요. 즉, 이 회사를 통해서 우리가 인쇄소득을 얻을 것이냐? 아니면 가다가 이 회사가 없어질 것이냐는 누구 손에 달려있다? 우리 손에 달려있다. 우리 손에 달려있다. 우리가 회사에 기대가지고 기존의 회사처럼 뭔가 이익만을 요구를 한다. 내가 할 역할을 안 하고 이익만을 요구한다 그러면은 이 회사는 얼마 안 가서 꼬꾸라집니다. 회사가 하지 말라는 거죠. 부정수익. 판 짜가지고 판짜기 하는 거. 이 회사는 참 잘한 게 하나가 있어요. 회사가 다단계 마케팅 네트워크를 몰라요. 근데 이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광고 마케팅 해봐야 광고비만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 지불하고 결국엔 고사되고 말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광고비 쏟을 바에는 ML 마케팅으로 하자. 보상으로 주자. 라고 시도를 한 거예요. 도전이었어요. 이게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느 정도 반석 위에 올라섰거든요. 반석 위에 올라섰는데 지금도 재단 임원들은 저희 리더들한테 하는 얘기가 회사를 죽이고 살리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회사가 죽는 이유는요, 없어지는 이유는 지금까지 역대 블록체인 프로젝트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처음부터 사기 목적으로 만든 사람들. 사기 목적으로. 돌려막기 하다가 적당한 때 딱 전산닦고 먹고 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기 목적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의 돈을 크라우드 펀딩 형식으로 받아서 적정한 데 투자해서 이익을 남겨서 여러분들한테 돌려주려고 했던 회사들도 있었어요. 있었는데 거기는 왜 망했느냐? 소위 먼저 시작한 선수들이 상판에서 판을 짜요. 판을 짜가지고 전체 마케팅 수익 계산한 걸 쫙 빨아 잡숴 드십니다. 그리고 튀어요. 다른 회사, 새로 생긴 회사. 소위 다단계판의 꾼들, 선수들. 즉 앞에서 얘기한 건 오너 리스크고요. 지금 얘기하는 건 유저 리스크예요. 나쁜 회사만 있는 게 아니라 나쁜 다단계꾼에 의해서 정상적인 회사가 무너진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회사는 그것을 간파를 했죠. 다단계를 모르니까 다단계를 다 조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도 받지 말아야 되겠고, 우리는 사람이 필요한데, 돈이 필요한 게 아닌데 사람이 필요한데 사람만 받을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뱅크런을 막아야 된다. 뱅크런. 돈이 들어오는 것도 막아야 되고 돈이 빠져나가는 것도 막아야 된다. 그래서 만든 제도가 200% 수익 제한. 전 세계 네트워크 마케팅 보상 플랜에 수익 제한이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다 순환 마케팅이고 계약 기간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200% 수익 제한이라는 제도를 썼죠. 그게 신의 한 수였어요. 그리고 처음부터 돈을 안 받으려고 $10,000불로 투자 제한을 걸어놨었고, 그리고 작은 돈 넣어가지고 많은 돈을 가져가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딴 데는요, 100불짜리 넣고서 상판에 갖다 놓고 쭉 다 내달아요. 그리고 밑에다가 많은 돈을 쳐요. 그러면 100불짜리가 이걸 다 올려받게 돼 있거든요. 여기는 그렇게 안 되도록 돼 있죠. 그게 회사의 안정성을 가져온 배경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뒤에 나오는 토큰 이코노미를 이해하시게 되면 인쇄소득이 왜 가능한가에 대해서 이해가 되십니다. 자, 이 회사는 1년 전에 불모지, 자갈론, 가시밭길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나?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오랜 동안 준비해서 그림이었어요. 그 당시에 나온 것. 우리가 준비는 했지만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다른 회사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아무도 안 믿었죠. 길이 없었어요. 자갈론이었어요. 아무도 안 믿었지만 저는 확신을 가졌어요. 한 달 동안 이 사업을 분석을 했거든요. 확신 갖고 전 라이브 방송을 했습니다. 만약에 잘못됐으면 전 라이브 방송이기 때문에 지금 잡혀 들어갔을 거예요. 제가 성공했던 이유는, 전 뒤늦게 시작했거든요. 제가 성공했던 이유는 이 사업을 한 달 전에 알았지만 블랙 마케팅, 조직 세팅을 하지 않고 한 달 동안 이 사업을 파고드는 거예요. 파고들어서 이건 제대로 만든 사업이다. 정상적으로 하다가 회사가 외부 환경에 의해서 망하는 건 어쩔 수 없다. 근데 절대로 이 사업은 먹고 튀거나 기존의 잘못된 사업처럼 그럴 일은 없을 것이다.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남들하고 다른 식으로 했어요. 그동안에 있었던 유튜브 방송은 다 어떻게 나왔냐면은 그냥 모니터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름도 다 영어 이름이었어요. 그리고 핸드폰 번호도 다 대포 번호였어요. 왜? 왜 그랬을까? 왜 떳떳하게 자기를, 얼굴을 내밀지 못했을까? 불안하니까, 자기도. 돈을 벌으려니까 사람들을 감언이설로 땡겨와야 되는데, 잘못되면 자기가 튀어야 되니까 도망갈 구멍을 만드는 거죠. 저는 첫날부터 라이브 방송을 했어요. 그리고 반짝이 이런 펀드 구조를 한 게 아니라 2명, 3명 앉혀놓고 전국을 다니면서 강의를 했던 거. 어떤 강의? 이 플랫폼이 왜 생겨났는지, 가고자 하는 방향이 뭔지, 회사가 해야 될 역할과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뭔지에 대해서 가르쳤던 거죠. 그게
주요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얼마 전까지 계속 회사가 이렇게 갈 거니까 믿어달라 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잘 안 믿어요. 어찌 보면 높은 수익률에 현혹이 돼서 그래 한번 해보지 뭐 까짓 거 어느 정도 리스크 내가 감당해보지 뭐 이러고서 들어와요. 그러다가 학습 과정에서 이 사업 이거 내가 처음에 알았던 그게 아니네 라고 이제 알게 되시는데 이제는 그럴 이유가 없어. 이제는 회사가 상위 직급자가 아무리 우리를 믿어주세요 KOK를 믿어주세요 한들 일반인들은 안 믿습니다. 안 믿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객관적인 검증에 대해서는 믿어요. 10대 메이저 거래소에 들어간다. 유일하거든요. 이게 뭐 어려운 건가? 잘 모르시는 분들 있죠. 그럼 이렇게 알아보시면 돼요. MLL 마케팅으로 자체 발행한 코인이 10대 메이저 거래소에 상장된 케이스가 전 세계에서 있었느냐 없었느냐 주변에 물어보세요. 없었어요. 이게 처음이에요. 더군다나 요번 달에 컨퍼런스 하자. 컨벤션 하자. 코로나 때문에 이제 온라인 컨벤션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요번 달이에요. 날짜가 지정이 아직 안 됐는데 그 날짜가 어떤 날짜냐? 전 세계 빅3 거래소에 상장되는 날짜.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럼 빅3 거래소에 들어가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전 세계에서 암호화폐 조금 만져봤다는 사람들은 빅3 거래소의 계정 정도는 다 갖고 있어요. 거기 다 홀더예요. 전 세계의 암호화폐 매니아들은 빅3 거래소의 계정 정도는 다 있어요. 우리도 이제 계정을 트겠죠. 그러면은 신규 코인이 상장이 돼요. KOK가 상장이 됐는데 10대 메이저에 이미 상장됐던 거네? 1년 전에. 그리고 거래량이 꾸준하게 있었던 거고 차트가 우상향으로 계속 나와 있던 거고 백서를 쳐다보니까 이거 신선해. 커뮤니티 비즈니스 모델 거기다가 소각 모델까지 있어. 야 이거 괜찮은데? 이거 일단 사야 되겠다. 또 회사가 마켓 메이킹을 또 하겠죠. 또 누군가 세력들이 또 펌핑 작업을 하겠죠. 가격이 또 굉장히 올라가게 될 거예요. 그러다가 3대 메이저에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KOK 코인을 지금까지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테더만 사가지고 스테이킹 했죠. 이제는 콕을 사서 스테이킹 하게 합니다.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어마어마하게 가격이 올라가요. 그 다음 바이낸스가 최종 목표죠. 부동의 1위. 바이낸스는 니네들 우리 들어오려면 일단 4군데 중에 한 군데 거쳤다 들어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거쳤다 들어오는 4군데 중에 2군데가 하나가 세계 2위인 후오비 글로벌, 세계 3위인 OKEX예요. 우리는 요번에 후오비 또는 OKEX에 상장이 됩니다. 대단한 일이 벌어져요. 더 이상의 검증 가치가 없다. 왜? 이 정도 거래소에 들어가려면요, 약 100여 가지의 상장 심사를 통과를 해야 되고요. 그 상장 심사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거래소도 기업이기 때문에 그 기업에 이익에 도움이 되는 코인이어야 돼요. 당연하죠. 그러면 거래소 수익은 뭘로 이루어지죠? 거래 수수료. 거래 수수료. 그럼 거래 수수료가 많아지려면은 거래량이 많아져야 되죠. 거래량이 많아지려면 코인의 가치가 올라갈 가능성이 많은 코인이어야 돼요. 평준화를 이루는 코인이어야 돼요. 떨어지는 코인이어야 돼요. 당연히 상승돼야만이 사고팔고 사고팔고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즉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충실하고 생태계, 사용자와 사용처가 많고 커뮤니티 관리 능력이 뛰어난 재단이 발행한 코인을 우선 상장시켜줍니다. 다단계 코인은 또 상장 안 시켜줘요. 10대 메이저만 해도 3대는 당연하고요.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하면 꼭 끝나고 나서 대표님 우리 다단계 코인 맞잖아요. 이렇게 조심스럽게 물어봐요. 혹시 여러분들도 그렇게 알고 계신가요? 그러실 것 같은데
아니에요? 색깔이 달라. 색깔이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고 그래서 판단을 해야지. 어떤 누구한테 답을 드리려면요, 모호한 답은 사실 의미가 없어요. 명백한 답을 줘야 돼요. 상대가 상식적으로 인식할 정도로. 다단계 코인이라고 하는 것은 유저가 그 코인을 가진 사람밖에 없는, 즉 돈 주고 코인을 산 사람. 모든 코인은요 거의 다 다단계 코인이에요. 다단계 형식으로 내가 10원 주고 샀으면은 그 다음에 프리세일, 블랙세일 때 내가 10원 줬으면 그 다음 프라이빗 때 얼마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코인을 팝니다. 그러면서 가격이 10원, 15원, 20원, 25원 이렇게 올라가요. 이게 다단계 코인이에요. 즉 다단계 코인은 다단계식으로 판매를 한다. 판매를 한다는 것은 내가 돈 주고 코인을 사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다단계 코인이라고. 유저는 그 사람들밖에 없어요. 산 사람들밖에. 그러면 상장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식적으로 팔 사람만 있지 생태계가 없으니까, 쓰임새가 없으니까 살 사람이 없다. 그럼 팔 사람만 있어서 상장돼서 다 던져버리면 어떻게 된다? 가격이 떡락이 된다. 이게 다단계 코인이에요. 그러니까 메이저거래소는 상장을 안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단계 코인이 아니고 뭡니까? 우리가 코인 돈 주고 파나요? 여러분들 돈 주고 코인 사셨어요? 코코인? 그런 적 있어요? 비트코인을 여러분들이 소유하시려면 딱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거래소에서 돈 주고 사든가 채굴에 참여하든가. 그죠? 똑같아요. 콕도. 우린 돈 주고 코인을 사는 게 아니라 은행에 예치하듯이 스테이킹이라는 용어를 쓰죠. 이 스테이킹이라는 용어는 뭐냐면은 블록체인 네트워크.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내가 노드로 참여를 하는 거예요. 블록체인을 활성화시키고 확장시키는데 내가 기여를 한 거예요. 기여를 했기 때문에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뭐가 나온다? 코인을 보상으로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워드 코인이에요. 다단계 코인이 아니라 보상으로 받는 코인이지 돈 주고 사는 게 아니다. 다단계 코인하고는 개념 자체가 틀립니다. 우린 채굴기 사는 것도 아니고 코인을 사는 것도 아니에요. 자, 메이저 거래소에 이미 상장이 됐다라는 것은 더 이상의 검증의 가치가 없다는 얘기고요. 기관 투자자. 자, 기관 투자자는요 반드시 이사이별이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기관들은 남의 돈을 가져다가 어디에 투자해서 투자 수익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새로 투자하는 어떠한 아이템이라든가 기업에 철저한 검증 과정을 가져요. 그걸 가진 것을 가지고 이사의 결의를 통해서 투자 결정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투자에 실패를 하게 되면요, 이 이사의 결의에 참여했던 임원진, 이사들은 경고 처분을 받거나 옷을 벗어야 돼요. 그만큼 비전과 가치 엑시 플랜을 정확히 따져줘야 됩니다. 기관들은 함부로 안 들어간다. 이자 보고 돈 넣고 돈 먹기 안 하는 데다. 남의 돈이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가 또 하나, 금융 플랫폼. 아, 지네끼리 열심히 잘 만드는 거 지네가 하면 되잖아요. 지네가 하면 되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마진 플랫폼, 넥스핀이라는 플랫폼도요. 달러, 유로와 엔화, 위안화 이러한 법정화폐와 비트코인, 이더리움, 스텔라 뭐 이러한 우량 코인들만 이 넥스핀 플랫폼에 사용되는 거예요. 거기에 콕코인을, 콕토큰을 거기에 준하는 지위를 줬다는 겁니다. 이게 콕이 비트나 이더처럼 떨어질 가능성이 없다 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이들이 판단하는 게 훨씬 더 우리보다 낫겠죠. 또 하나, 텐스페이스가 싱가포르의 정부자금, 템푸스라는 회사의 정부자금을 들여다가 콕코인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죠. 앞으로 그렇게 될 거거든요. 지금 조인트벤처 50대 50으로 한국에 만들고 있어요. 싱가포르의 쿠쿠펀드는 싱가포르의 정부 자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국정원 승인까지 받아야 된대요.
이걸 만들어서 두 가지 서비스를 해요. 하나는 무담보 대출 서비스. 무담보 대출 서비스는 지금 한국에 하고 있죠? 혹시 아세요? AI론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AI론 구글에서 다운받아가지고 지금 거기서 원하는 구글 아이디, 인스타그램 아이디, 카카오, 네이버 아이디만 딱 넣으면요. 여러분들의 성향 분석과 여러분들의 신용도가 딱 나와버려서 얼마까지 몇 프로의 이자로 무담보로 빌려드립니다. 딱 5분 만에 결정돼요. 해보세요. 그 회사가 돈을 빌려다가 동남아하고 한국에 지금, 동남아는 지금 4개국이 예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코코인을 담보로 잡고 대출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 코인이 나중에 잘못될 가능성이 있는 코인이면은 얘네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아니면은 대출 안 해주는 애들이거든요. 거기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했다. 다른 얘기죠. 이미 다 검증이 됐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의 시시비비는 시간 낭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마케팅으로, 비즈니스로, 뭐 나홀로 투자자 재테크도 좋고요. 내가 큰 돈 벌려면 마케팅 비즈니스로 가야 돼요. 근데 비즈니스 하는 데 있어서 뭘 알아들으려고 하지 않고 관심을 가지려고 하지 않고 야 못 믿어 하면 시간 낭비하지 마시라 이거예요. 패스.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왜? 내년 3월달 이후에는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1년 전엔 척박한 땅이었고 그 1년 전부터 우리들이 길을 냈어요. 아직도 길이 안 났어요. 그 1년 전에 그렸던 그림이 지금 팩트가 됐어요. 지금의 환경은 1년 전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아요. 근데 내년 1년의 그림은 뭐예요? 합법화가 돼요. 그러면 개미들이 야 코로나 때문에 뭐 때문에 돈벌이 안 되는데 투자라도 재테크라도 해봐야 되겠다. 그럼 주식시장 갈까요? 코로나로 인해서요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 바닥을 빌 겁니다. 제2의 IMF 국제금융위기가 미국발에서 다시 옵니다. 왜? 미국의 소식은요 우리가 TV에서 보는 거 아주 빙산의 일각뿐이에요. 완전 셧다운 돼 있어요. 완전 셧다운 돼 있습니다. 미국이 재채기하면 우리는 감기도 아니고 독감 걸려요. 그것이 6개월 뒤에 분명히 우리 경제로 직격탄을 날릴 건데, 자, 개미들, 대중들, 서민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떨어지는 주식시장에 기댈까요? 부동산에 기댈까요? 그럼 기댈 만한 돈은 있나요? 작은 돈으로. 아니, 이 사업은 돈이 필요가 없어. 돈 없이 할 수 있어. 검증됐어. 성공자들이 나왔어. 이거 백지연 육성까지 포함해서 육성이 제3하에서 5명이신데 다 5명이 지금 1년 만에 1억 5천 이상을 벌잖아요. 월. 전 세계 육성이 딱 7명밖에 없어요. 7성은 저 혼자고요. 그러면 내 산하에서 5명 나왔는데 그럼 나머지 2명은 어디 있어요? 나보다 먼저 시작한 1번 사업자, 3번 사업자. 1번 사업자가 육성이고요. 3번 사업자가 삼성이에요. 전 뒤늦게 시작했어요. 즉, 전 세계의 육성은 다 나로 인해서 다 만들어진 거예요. 요마당에서 박수 하나 쳐주세요.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한테 강의를 듣고 있다. 이건 자랑이 아니고요. 네트워크 사업은요, 똑같은 사업을 하더라도 누구와 같이 하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성공 여부가 결정이 돼요. 어느 그룹에 들어가느냐, 누구와 같이 하느냐. 제가 남들보다 뒤늦게 시작을 했고, 남들보다 다른 행보를 걸었고, 남들은 20년, 30년 네트워크를 했고, 코인 마케팅도 10년을 했는데, 저는 네트워크 4년, 이제 5년 됐죠. 코인 마케팅 딱 한 번 했어요. 그런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벌고 가장 성공한 사람이 있어요. 뭐죠? 사업 방식이 틀립니다. 방식이 틀려요. 성공은 공식이에요. 앞선 성공자가 걸어갔던 그 길 그대로 가고 그 공식에 주어지는 답만 대입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자하고 같이 하셔야 여러분들도 빨리 성공이 되신다. 자, 사실만 전달하기에도 시간이 모자라고 벅차요. 뭐 우리는 포장하고 그림이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이제 필요 없어요. 팩트만 전달해도 시간이 2시간 걸려요. 팩트만 전달하면 다르다. 뭐가? 레벨이 틀리고 스케일이 틀리고 클래스가 다르다.